안녕하세요. 여드름 피부를 위한 맑음 그리고 빛입니다. 어느덧 2025년의 마지막 달이 시작되고 또 우리는 새로운 한 해 시작을 기다리고 있습니다. 올 한 해 우리의 피부는 어땠나요? 피부를 위해서 했던 루틴은 우리 피부에 어떻게 작용하고 있나요? 1년 전 오늘 우리가 세웠던 2025년의 피부 계획은 잘 이루어지고 있나요? 피부에 대한 우리의 노력은 여전하지만 이 피부가 내 마음처럼 따라오지 않아서 여전히 모낭염과 여드름이 반복되고 있다면 우리는 모공의 호흡을 다시 살펴보아야 합니다. 여드름 피부에게 있어서는 장벽보다 더 중요한 모공의 호흡. 오늘은 모공이 다시 숨쉬기 시작하는 겨울을 위해서 이 모공의 호흡에 대한 이야기를 함께 나눠보겠습니다. 모낭염과 여드름은 둘 다 피부 표면에 드러나는 문제지만 이 근본적인 부분을 이해해야 반복되는 재발을 막을 수가 있습니다. 모낭염은 우리 피부의 면역 반응이 저하되었을 때 이 평소 피부 표면에 존재하는 피부 상재균이 모낭 내로 침투해서 염증 반응을 일으키는 것이고, 여드름은 모공 내 과각화 현상, 즉 모공 내 과도한 각질에 의해서 피지가 정체돼 여드름 씨앗이 형성되면서 발생하는 겁니다. 모낭염은 날치알처럼 고름을 동반하고 있으며 여드름은 여드름 덩어리를 내포하기 때문에 이 산처럼 우뚝 솟은 형태를 띠고 있다는 차이점이 있죠. 하지만 우리가 육안상으로 봤을 때 이 두 가지를 구분하기는 쉽지 않기 때문에 우리가 잘못된 자가 진단을 하기가 쉽습니다. 모낭염을 여드름으로 판단해서 무리한 아하와 같은 산을 적용해서 이 모낭염을 악화시키기도 하고요. 여드름을 모낭염으로 오인해서 여드름이 잘 진정되지 못하기도 합니다. 두 가지의 경우 모두 우리는 모낭염과 여드름을 보기 싫거나 지긋지긋하다고 해서 무리하게 뜯어버리거나 압출해내는 방식으로 물리적으로 자극을 해서는 안 됩니다. 모낭염과 여드름이 계속해서 재발하는 것은 우리의 어떤 잘못 때문이 아니라 단지 그동안 근본적인 원리를 잘 이해하지 못한 채 우리가 피부를 위해서 했던 루틴이 너무나 복잡했거나 혹은 너무나 단순했기 때문일 수도 있습니다. 그럼 지금부터는 겨울철 모공의 호흡을 막는 가장 흔한 세 가지 요인을 함께 나눠보겠습니다. 우리가 겨울철 하면 가장 대표적으로 보습을 떠올리게 되는데요. 이 보습에도 아주 다양한 카테고리가 존재한다는 걸 알고 계셨나요? 우리 피부 속으로 수분을 공급하는 하이드레이션이라고 하는 수하도 있고요. 이 피부에 공급되어 있는 수분을 가두는 보습도 있고요. 수분의 증발을 차단하는 밀폐도 있습니다. 그리고 겨울철에 우리가 주로 하는 대부분의 보습은 주로 고보습은 주로 밀폐에 해당이 됩니다. 첫 번째는 바로 보습을 위한 유분막, 즉 밀폐제 중심의 보습입니다. 밀폐제는 쉽게 밀폐 용기처럼 피부에 있는 수분과 영양이 날아가지 못하도록 가두는 역할을 하는 겁니다. 공기조차 통하지 못하도록 단단하게 막는 듯한 역할을 하는 것이기 때문에 주로 이 제품의 제형이 무겁고 기름의 함량이 높으며 이 피부 표면에 단단하고 두터운 막을 형성합니다. 상대적으로 유분의 함량이 높은 크림부터 이 코팅하는 오일, 그리고 고체 형태의 밤까지 굉장히 다양한 형태의 밀폐제가 있습니다. 두 번째는 여드름을 가리기 위해 사용하는 메이크업 제품과 매일 사용하는 자외선 차단제, 그리고 그 잔여물입니다. 자외선 차단제와 메이크업 제품은 주로 여드름과 같이 우리 피부의 결점을 커버하거나 자외선으로부터 피부를 보호하는 역할을 하기 때문에 우리 피부 속으로 흡수되기보다는 피부 표면에 막을 형성해서 피부에 오래도록 남아 있어야 합니다. 그래서 오랫동안 단단히 붙어 있어서 지속이 되어 있어야 하기 때문에 이를 위한 성분들이 필요하고, 매끄러운 발림성을 위한 성분들을 배합하게 되는데, 이런 성분들은 여드름 체질의 피부에 있어서 주로 모공의 호흡을 방해하는 요인으로 작용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메이크업 제품에는 판상분체라고 하는 것이 있는데요. 이 판상분체는 판 형태의 구조를 가진 분마르로 부드럽고 매끄러운 감촉을 부여하며 이 과잉 피지를 흡수하는 기능을 수행합니다. 다만 일부 코메도제닉의 성질을 띠는 판상분체의 경우에는 막을 형성해서 우리 모공의 호흡을 방해할 수가 있습니다. 또 매끄러운 발림성을 위해서 첨가하는 안료 분산제라는 것은
이 안료가 뭉치지 않고 퍼짐성이 좋게 하기 위해서 첨가되는 성분인데, 유상 성분의 분산제나 실리콘 계열의 분산제는 우리 피부에 막을 형성해서 이 또한 모공의 호흡을 방해할 수 있습니다. 세 번째는 탈수된 피부로 인한 모공 내의 각질 부스러기입니다. 우리 겨울철에는 가장 눈에 띄는 피부 특징 중에 하나가 바로 고온 건조한 히터 바람과 차고 매서운 겨울바람에 의해서 쉴 새 없이 자극을 받아 훼손되는 피부 장벽이죠. 그리고 그로 인한 탈수로 우리 피부가 건조감을 느낀다는 겁니다. 우리 피부가 건조감을 느끼게 되면 여드름 체질의 피부는 피지가 배출될 수 있는 이 피부 환경이 굉장히 둔탁해질 수 있습니다. 이 길이 매끄러워야 하는데 건조하고 또 거칠어지니 피지가 잘 배출되지 못하고, 안 그래도 이 통로가 굉장히 협소한데 이 길이 거칠어지고 윤활제가 없으니 더 쉽게 정체해버리는 겁니다. 이처럼 우리의 모공은 오늘도 조용히 여드름으로 모공이 호흡하기가 힘들다는 신호를 보내고 있습니다. 매 겨울철마다 강조하는 메시지지만 여드름 체질의 피부는 피부 장벽보다 모공의 호흡을 먼저 확보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피부 장벽을 회복하는 것도 이 모공의 통로가 건강하게 개방이 되어 있을 때 비로소 제대로 시작할 수 있습니다. 우리가 크림, 즉 밀폐제 역할을 하는 고보습 크림을 발라도 이 트러블이 사라지지 않는 이유는 이들이 우리의 의도와는 다르게 모공의 입구를 계속해서 막기 때문입니다. 크림은 앰플이나 세럼처럼 피부 속으로 흡수되기보다는 피부 표면의 보습막, 즉 뚜껑을 덮어주는 역할을 하는데, 이 뚜껑을 두껍게 덮으면 덮을수록 피지가 잘 배출되지 못하기 때문에 피지가 계속해서 모공 내에서 정체가 되면서 여드름 씨앗, 즉 마이크로 코메도를 지속적으로 형성하게 되는 겁니다. 그래서 여드름 체질의 피부는 무엇보다 모공의 개방이 모든 관리에 있어서 가장 첫 단계가 되어야 합니다. 이 모공이 잘 개방되어서 피지의 원활한 흐름을 구축한 상태에서 이 속보습과 건강한 피부 장벽으로 복구가 될 수 있도록 관리를 잘 해주어야 이 여드름과 건조, 피부 장벽을 모두 함께 관리를 할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이것이 저희 맑음 그리고 빛이 모공의 호흡을 가장 첫 단계로 보는 이유입니다. 우리 피부는 언제나 다시 태어날 준비를 하고 있습니다. 지금 아무리 우리 피부가 아프고 힘든 상태이더라도 피부를 악화시키는 요인이 무엇인지 전문가와 함께 정확히 파악하고 교정해주며 여드름이 자연 배출될 수 있도록 모공의 호흡을 확보하는 우리 피부 환경을 조성하며 피부가 근본적으로 변화할 수 있는 전문 관리를 습관화해서 꾸준히 지속해준다면 우리 피부는 언제든지 맑고 건강한 본연의 상태로 돌아가고자 합니다. 그리고 이것을 우리는 항상성이라고 합니다. 여드름을 위해, 그리고 나를 위해 내 스스로를 상처받게 하는 비난의 말들은 이제부터 멈춰보세요. 내 피부의 회복력은 언제든지 재생할 수 있고 우리가 그 길을 어떻게 닦아주느냐에 따라서 얼마든지 무한하게 반복될 수 있습니다. 최근 방영되고 있는 오디션 프로그램 중에서 인상 깊게 들은 인터뷰 메시지를 여러분과 공유하고 싶습니다. 저는 매일 포기하는 사람입니다. 그리고 또 저는 매일 다시 도전하는 사람입니다. 우리는 매일 포기해도 매일 또 다시 시작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이 과정을 저희 맑음 그리고 빛이 언제나 함께 하겠습니다. 고맙습니다.